유령도시 쇼크라. 빈집만 수두룩합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 내이멍구의 오드로스라는 아파트 단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유령도시에 가깝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가 다 지어진 것도 아니고요. 짓다가 말한 것도 그렇고요. 이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경제 좋아진다. 지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중국 경제의 위기는 부동산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이 여전히 전국에 유령도시가 깔려 있을 정도로 나쁘다면요. 지금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단기적으로 돈 뿌려서 좋아지는 거지 경쟁력이 강화된다든가 기초체력이 강화된다든가 뭔가 경제의 전반적인 체력이 강해진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 이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표도 말입니다. 중국의 유령도시 쇼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 증감률이요. 4월 달이 마이너스 9.8까지 내려갔습니다. 2022년 12월에 마이너스 10.0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중국에는 부동산 개발 투자액이 최악으로 치닫는다는 뜻이에요. 뭔가 돈을 풀어서 좋아진다 하지만 좋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 2022년 4월에 마이너스 2.7%까지 떨어지더니요. 2023년 내내 그리고 2024년에도 1월, 2월, 3월 9.0% 마이너스 9.5%, 마이너스 9.8% 점점 더 악화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중국의 상황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나 예상보다가 부양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실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지표 맞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신규 주택 가격 지수도 보면요. 계속 떨어집니다. 2022년 10월에 마이너스 1.6%가 떨어져서 가장 많이 떨어졌지만요. 2023년에 뭔가 6월에는 0.0%로 회복의 어떤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그러나 2024년에 들어와서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1월에 마이너스 3.7%인데 지금 4월에는 마이너스 0.58%입니다. 신규 주택 가격이 그만큼 빠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부동산의 침체가 여전히 악화일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지표가 지금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나쁩니다. 문제는 여러분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의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하는 LPR 5년 만기가요. 2024년 1월에는 4.20%의 이자였거든요. 금리였거든요. 그런데 2월에 3.95%까지 내려가면서 돈 빌려서 집 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부동산은 최악으로 치닫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중국은요 또다시 말입니다. 또다시 부동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중국에서 최초 집을 사든가 두 번째 주택 구매를 한다면 그러니까 처음 사는 거하고요. 두 번째 주택 구매에 대해서도 대출금리의 하한을 없앴습니다. 대출금리의 하한. 공짜로도 대출금리 없이도 빌려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개인주택 공적자금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돈 빌려서 계속 집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집이 제대로 이게 뭔가 부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각 성 단위로 유동도시가 많아지고 빈집이 수두룩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경기 자체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 저는 확실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지금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10.1%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떨어져서 4월에는 2.3%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보다도 훨씬 낮아졌습니다. 돈 뿌려서 어떻게 하든 내수를 살리겠다 이러면 소매 판매가 쭉쭉 늘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상보다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경제 자체가 저는 부동산에 얽매여서 결국 붕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저는 해봅니다. 돈을 푸는 것도 여러분, 이게 중국의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281%가 넘거든요. 국가 총부채가, 가계나 정부나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가 GDP 대비해서 중국 국민이 생산하는 1년 동안 생산하는 총액 대비해서 281%, 281.7%일 겁니다. 그 정도니까 여러분, 부채 폭발은 언제든 날 수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 경제의 악재로, 그것도 최악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투자를 하신다 이러면 제가 자꾸 말려요. 요즘은 중국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중국의 지표 자체가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제대로 모르는 지표들이 너무 많고, 추세선으로 볼 때도 이게 뭔가 언밸런스라고 해야 되나요?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는, 뭔가 조작한 냄새가 나는 그런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 그만큼 중국은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유령도시가 많아지고요, 그 속에 빈집이 수두룩합니다. 이것은 중국 경제가 지금 붕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돈 풀어서 중국 경제를 살리고자 하나, 돈도 말입니다, 적당히 풀어야지 너무 많이 푸니까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가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저는 언제든 말입니다, 중국은 부채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때문에 투자 진짜로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투자는 내 책임하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뭐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심하고 조심해서 투자하는 것,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